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발 좀 가.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로 뒤를 돌아 떠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방금 전까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미웠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 미칠 듯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죠. 울면서 매달립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그런데 말이죠. 상대방이 마음을 풀고 다시 나를 안아주려고 다가오면 또다시 몸이 굳어버립니다. 속에서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치솟죠. 아, 소름 끼쳐. 저리 갔으면 좋겠어. 사랑을 원해서 다가가면 두렵고 멀어지면 버림받을까봐 공포스러운 이 모순, 마치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풀파워로 밟고 있는 상태. 엔진은 과열되어 터지기 직전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애착 유형, 혼란형 혹은 공포 회피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성격이 파탄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당신의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픈 오작동을 이해하는 순간 이 지옥 같은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피 성향을 가진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회피한 해피 심리학입니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바로 오늘 다룰 혼란형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두 명의 자아가 살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계병입니다. 보통 불안형은 매달리고 회피형은 도망갑니다. 행동이 일관적이죠. 그런데 혼란형은 이 두 가지가 뒤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말하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해? 너 진짜 이상해.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사랑을 너무나 원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다가오는 게 죽을 만큼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2022년 심리학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혼란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일반적인 불안형이나 회피형보다 우울감과 관계 만족도 저하를 훨씬 크게 겪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정작 가장 많이 피를 흘리는 건 본인이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고치세요라고 다그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심리학적 분석과 최신 뇌과학을 통해 여러분이 왜 그토록 아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면 혹은 내 연인의 이야기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혼란형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다중인격인가요? 조울증인가요? 왜 제 마음을 저도 통제 못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뇌의 배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거나 친밀해질 때 뇌에서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첫째는 접근 시스템입니다. 도파민을 분비해서 저 사람에게 가고 싶어, 안기고 싶어라고 느끼게 하죠. 둘째는 회피 시스템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편도체가 위험에 도망쳐라고 경보를 울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 번갈아 켜집니다. 안전하면 접근하고 위험하면 회피하죠. 그런데 2021년 사회인지 및 정서 신경과학 저널에 실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혼란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촬영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미소를 짓거나 친절하게 다가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혼란형의 뇌는 이걸 위협으로 오해합니다. 이때 기쁨을 느끼게 하는 복측 피가의 영역의 보상 회로 대신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에 불이 켜지는 거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며칠 굶은 상태입니다. 눈앞에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침이 고입니다. 그런데 뇌 한 구석에서 이런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저 고기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먹으면 죽어.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연애할 때 겪는 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손을 쳐내버리죠. 치워 라고요. 그런데 상대가 진짜로 스테이크를 치워버리면 다시 굶주림이 몰려와서 왜 가져가? 나 배고파? 하고 우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에게 친밀함은 곧 위험과 동의어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언제부터 여러분의 뇌는 사랑을 독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을까요? 이 슬픈 오해의 시작점은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다음 파트에서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의 기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엄마는 나의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괴물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 문장에 가슴이 쿵 내려앉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뇌가 왜 사랑을 독이라고 착각하게 됐을까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했던 당신의 어린 시절로요. 인간의 아기는 본능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섭거나 놀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양육자에게 달려가도록 말이죠. 이걸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달려가서 안겨야 할 그 안식처가 나를 가장 무섭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무서우니까 엄마에게 도망가야 해요. 그런데 엄마가 무서워요. 그럼 엄마에게서 도망쳐야 하죠. 근데 엄마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는 상태. 이때 아이의 뇌는 엄청난 과부에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 얼어붙기를 선택하거나 신경회로가 엉켜버리는 혼란 상태가 됩니다. 꼭 신체적인 학대가 있어야만 혼란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2020년 이후의 트라우마 연구들, 특히 베셀반데어 콜크 박사의 후속 연구들을 보면 양육 태도의 극심한 비일관성도 치명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날은 세상 다정한 천사처럼 안아주다가 어떤 날은 내 기분 나쁘다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밀쳐내는 부모. 아이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가가면 안아줄까? 아니면 혼날까?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초경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인이 조금만 표정이 굳어도 답장이 10분만 늦어도 뇌의 편도체는 과거의 그 공포를 소환합니다. 위험해, 저 사람 또 변했어. 너 상처받기 전에 빨리 도망쳐. 그래서 혼란형 분들은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 변화에도 나를 싫어하나, 나를 떠날 건가라며 재앙화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아직도 그 어린 시절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증상을 해부해 볼까요? 혼란형 연애는 놀랍도록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파멸의 4단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연애는 지금 몇 단계에 와 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혼란형의 연애 시작은 그 어떤 유형보다 뜨겁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늘 사랑에 굶주려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자로 만듭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의 결핍을 채워줄 거야. 그래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헌신합니다. 상대방은 생각하죠.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고 진짜 친밀감이 형성되려는 순간 뇌의 경보 장치가 울립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잡아먹힐 것 같은 공포가 들고 조금만 멀어지면 버려질 것 같은 공포가 듭니다. 이때부터 상대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억지로 헤어져야 할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한계점이 왔습니다. 여기서 혼란형 특유의 행동이 나옵니다. 갑자기 연락을 뚝 끊고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며 헤어져 라고 소리칩니다. 이건 상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서 뇌가 감정 차단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처럼 차가워지죠? 상대방이 지쳐서 그래 그만하자고 돌아서면 그 순간 잡아먹힐 공포는 사라지고 버려질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뇌의 차단막이 거치면서 죄책감과 후회가 쏟아지죠. 내가 미쳤었나봐. 제발 가지마. 그렇게 다시 매달려서 1단계로 돌아갑니다. 사랑해서 만나고 불안해서 밀어내고 미안해서 매달리고 이 사이클을 몇 번 돌고 나면 상대방은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 사이클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인정해야 할 아주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그 나쁜 남자, 나쁜 여자들, 어쩌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쓰레기차만 올까? 라고 한탄하셨나요? 다음 파트에서 혼란형이 안전한 사람을 지루해하고 위험한 사람에게 끌리는 소름 돋는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많은 혼란형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남자 복이 혹은 여자 복이 지독하게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바람을 피우거나 저를 막 대해요. 왜 저한테는 쓰레기차만 올까요? 정말 운이 없어서일까요? 죄송하지만 조금 아픈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안전한 사람을 거부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혼란형의 뇌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은 전쟁이라는 공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늘 긴장해야 하고 스펙터클한 사건이 터져야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인격적이고 약속 잘 지키고 감정 기복이 없는 안정형 파트너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와, 편안하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루해. 뭔가 열정이 없어. 이 사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재현강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행복한 상황보다 익숙한 상황을 선호합니다. 설령 그 익숙함이 고통일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무의식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애태우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고향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 이게 사랑이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느낌. 사실 그건 설렘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혼란형 분들은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불확실성에 중독된 겁니다. 반대로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며 발로 차버리죠. 너는 너무 착해서 재미없어. 이 슬픈 패턴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파트너만 바꿔가며 똑같은 비극을 영화처럼 찍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참으면 될까요? 아니요. 뇌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개념은 트라우마 치료의 권위자된 시겔 박사가 제시한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 한국말로는 내성의 창 개념입니다. 이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위쪽의 과각성 상태와 아래쪽의 저각성 상태 사이를 널뛰게 하는 이유가 보입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형 분들은 이 창문이 바늘구멍처럼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창문 위쪽인 과각성 상태로 튀어오릅니다. 심장이 뛰고 불안하고 상대에게 소리 지르고 싶죠. 그러다 에너지가 다 빠지면 창문 아래쪽인 저각성 상태로 곤두박질 칩니다.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연인에게 헤어져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혹은 일식하고 잠수 타고 싶을 때, 그건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창문 밖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창문 안으로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다. 가장 강력한 응급처치법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생각 끄고 감각 켜기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질 때 뇌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으로 도망갑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대신 몸의 감각을 깨우세요. 지금 엉덩이에 닿은 의자의 딱딱한 느낌을 느끼세요. 발바닥이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압력을 느끼세요. 주변에서 보이는 빨간색 물건 3개를 찾아서 소리내어 말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편도체의 경보가 꺼지고 뇌가 현재로 돌아옵니다. 둘째, 3분 멈춤의 법칙입니다. 카톡으로 폭언을 보내고 싶거나 차단받고 싶을 때 딱 3분만 타이머를 켜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해주세요. 3분 뒤에도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싶다면 하세요. 하지만 90%는 3분 뒤에 후회할 말을 멈추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폭풍우가 칠 때 배를 띄우지 마세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창문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대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혼란형인 내가 연인에게 부탁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 지침, 그리고 파트너가 혼란형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마지막 파트에서 공개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혼란형 본인이 아니라 그 연인분이 보고 계신다면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괴물처럼 변해 소리치고 밀어낼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중입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데 그 손짓이 너무 거칠어서 당신을 때리고 있는 것 뿐이죠. 혼란형 연인을 다루는 핵심은 안전한 거리 유지와 공동 조절입니다. 상처 입은 야생동물에게 갑자기 확 다가가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뜯습니다. 그렇다고 에이 무서워 하고 확 뒤돌아 가버리면요, 버림받았다고 느껴서 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그가 동굴로 들어가거나 화를 낼 때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왜 또 그래? 라고 하는 건 불난 집에 기름 붓기입니다. 그저 그 사람의 시야가 닿는 곳에 묵묵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괜찮아.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어디 안 가. 네가 진정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이 말이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대의 차분한 목소리와 일관된 태도는 혼란형의 과열된 편도체를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조절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당신이 도와주면 뇌가 안정을 찾습니다. 질문을 하나 볼까요?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혼란형은 잘못된 배선이 깔린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안전한 관계를 반복 경험하면 뇌의 회로는 반드시 재배선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도 안정형으로 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란형끼리 만나면 파국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트리거가 되니까요. 하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고 서로에게 우리는 지금 과거의 상처와 싸우는 중이야 라고 상기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커플보다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혼란형 애착이라는 마음의 감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당신이 변덕스러운 건 성격 탓이 아니라 뇌의 접근과 회피 시스템이 동시에 켜진 오작동 때문입니다. 둘째, 이것은 어린 시절 사랑과 공포를 동시에 주었던 양육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신만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하지만 이제는 그 낡은 생존 방식을 내려놓고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를 넓히며 안전한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요동칠 때 감정 일기를 딱 한 줄만 써보세요. 나는 지금 그가 미운 게 아니라 버려질까봐 무서운 거야. 이 작은 알아차림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가와줘. 하지만 꺼져줄래. 이제는 이 슬픈 모순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가와줘. 나 조금 무섭지만 너를 믿어볼게.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사랑받아야 할 뿐입니다. 회피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될 때까지 회피한 해피 심리학이 늘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